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대한산병원 산부인과 장하균입니다. 네, 상계백병원 장동균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과 치료에 의해서 우리 상계백병원 척추센터장이시면서 홍보실장님이신 장동균 교수님을 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저 방송하고 나서 소감이 어떠신지요? 지난번에 이제 제가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이제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진단, 치료까지 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질문이 너무 많아서 이게 이제 진도를 많이 못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제가 강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많은 질문을 해주시면 궁금증을 또 같이 해결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네. 이게 또 좀 맞습니다.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에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특히 이제 저희가 외래의 진료를 보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외래 때 충분한 설명을 못 해드리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이제 비욘디 채널을 통해서 궁금한 질문들을 좀 답변을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네, 외래 때 짧은 외래 시간 때 이제 궁금하신 것들 많이 있으셨는데요. 외래 진료 특성상 또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뭐 많은 것을 설명 못 드려서 항상 또 좀 부족하고 또 죄송한 외래 찾으신 분들께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제 궁금하신 것들 많이 질문해 주시면 외래라 생각하시고 제가 성심성의껏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저 비욘디 사상 처음으로 형제 교수가 나와서 하는 이제 형제 교수 시리즈입니다. 일단은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되게 좋아하시고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네. 추울 땐 당연히 조심해야 될 게 있을 텐데 뭐 어떤 게 좀 유의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날씨가 추우시면 이제 여름에 겨울에 이제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일단 넘어지면 대표적인 정형외과 질환으로 고관절 골절, 그다음에 손목 골절, 척추 골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골절상을 당하면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께서 일단 수술을 하시거나 수술을 꼭 안 하시더라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좀 힘든 시간을 보내시기 때문에 하여튼 겨울에는 운동도 중요하시지만 안전하게 넘어지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게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겨울에는 이제 넘어지거나 낙상을 해서 골절하는 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 골절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자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신데요. 뭐니 해도 저희 이제 부모님께서 가장 좋아하실 효도 라이브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부모님께 저희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스피디하게 속도감 있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희망님께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 추간팔 탈출증 예방이 될까요? 아니면 악화될까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마 웨이트 트레이닝을 이제 하는 질문을 하셨던 거 보니까 아무래도 젊으신 분께서 아마 이렇게 역기를 들거나 이런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근력 강화 운동 또는 이제 아마 바벨 같은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근력 운동을 그렇죠. 주로 하시겠죠? 네. 이제 2년 전에 저희 의과대학교 4학년 학생이 이제 저희 실습을 나왔는데 이제 헬스장에서 이제 역기를 드는데 한 100kg를 들었습니다. 100kg 들다가 순간적으로 힘을 딱 주니까 척추뼈 2번이 골절이 심하게 나서 실습 나와 있는데 척추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척추 골절이 너무 심하게 돼가지고. 그렇듯이 자기 체력 범위를 넘어서서 과욕을 부렸을 경우에는 일단 그렇게 척추 골절까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의 상태를 맞게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본인의 그 체력에 맞게끔 하면 예방이 될 수가 있고, 그렇죠. 그게 너무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제 저도 친한 그 군의관 때 소아과 군의관 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 정말 웨이트를 열심히 한 친구였거든요.
정말 뭐 관리하고 단백질 먹고 매일매일 웨이트하고 몸도 정말 잘 만들었는데 그 친구도 그렇게 열심히 한 친구도 어느 순간에 디스크가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더라고요. 아,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운동은 적당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 적당함을 아는 건 본인 스스로가 제일 잘 알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싶습니다. 본인이 이제 자신의 체력과 자신의 수준을 정확하게 알고 또 더 항상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도 백아님께서 들어와 주셨는데 반갑습니다, 백아님. 장동 교수님 혹시 세라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상품명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최근 부모님께서 구입하셨고 의료기기로 인정받았다고 했는데 허리, 목, 추간판 탈출증이 있는 가족들은 시원하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 이제 세라젬은 요즘에 트니까 홈쇼핑에서 많이 네,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래에 오시면 이제 환자분들께서 똑같이 백아님께처럼 그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어떤 건지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네. 좀 보고 제가 어차피 이제 이 100세 시대 건강한 척추를 위한 약속 시리즈가 앞으로 계속 진행할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 아마 이번에 이제 좀 어떤 제품인지 좀 확인해서 다음 방송 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백아님을 위해서 네. 저희가 다음에 이제 척추 건강에 좋은 의료기기에 한번 총 정리를 할 수 있는 또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야 되니까 한번 진행해 볼까요, 교수님? 예. 네. 저희가 이제 시리즈로 준비한 것이 100세 시대, 요즘 100세 시대니까 이제 건강한 척추를 위한 약속. 그 중에서 오늘은 지난번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은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과 치료인데 아마 이제 진단까지 오늘 할 수 있을 것 같고 부족한 치료 부분 또 가장 또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치료는 아마 다음 시간까지 네.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제 추간판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디스크. 네. 디스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디스크 탈출증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오늘 강의 순서는 이제 추간판이 무엇인가, 추간판 탈출증의 정의, 그리고 증상과 진단, 치료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정상 허리와 그 CT 그리고 정상 허리 MRI까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추간판이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영어로 따지면 인터버티브럴 디스크. 우리가 디스크라는 것이 추간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간판은 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안쪽에 수액이라고 이렇게 물 성분이 70%인 수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액을 둘러싸고 있는 테두리 같은 섬유륜이 둘러싸고 있는데요. 그리고 바깥쪽으로 그리고 이제 위아래로는 이게 파란 부분이 디스크입니다. 추간판. 그 위아래로는 연골 단판으로 위아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간판이고요. 그래서 추간판의 기능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물렁뼈처럼 무릎에 충격을 흡수하는 것이 추간판의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이제 척추뼈고요.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인 이 부분이 이제 추간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이제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면 이제 혈액 공급이 이제 감소되고 하기 때문에 압력이 증가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깥쪽에 섬유륜이 이제 파열되면서 수액이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디스크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간판 퇴행성 변화의 중요한 원인은 이제 노화가 이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디스크는 거의 이제 혈액 공급이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위아래 종판에 의해서 이제 확산에 의해서 이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게 됐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이런 종판의 투과도가 감소해서 영양 공급이 차단되면서 추간판이 이제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고 이제 환경적 요인도 중요한데요. 이런 우리가 비만이 됐을 때 이제 추간판에 가해지는 물리적 하중이 증가되고
또 이제 흡연 말씀드렸듯이 우리 추간판은 이제 혈액 공급이 이제 아주 작은 조직입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약 100% 정도가 이제 혈액 공급이 한다고 하면 추간판은 거의 한 1%밖에 안 갑니다. 정상적으로. 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담배까지 핀다고 하면 안 그래도 이제 산소 공급이 부족한 추간판이 더 산소가 안 가기 때문에 훨씬 더 대행성 변화가 이제 빨리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는 분들께 금연을 이제 꼭 금연을 하시라는 이유가 우리 추간판은 산소 공급이 없는데 담배까지 피시게 되면 더 악영향이 빨리 가기 때문에 꼭 금연을 하시라고 저희 권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운전을 오래 하신 분들은 작은 미세한 진동이 이제 가게 되는데 이렇게 진동도 추간판에 지속적인 손상을 주게 되어서 대행성 변화를 이제 일으키게 되겠습니다. 네. 체중 비만하고 흡연 네. 이런 것들은 모든 병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정말 저희도 이제 의사지만 체중 관리에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그다음에 금연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디스크에도 참 이런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네요. 그래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께는 당연히 이게 참 어려운 거, 금연한다는 건 참 어려운 얘기지만 네. 금연 또한 디스크 환자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이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꼭 금연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추간판 디스크라 얘기하는 그 추간판 탈수증이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바깥쪽에 있는 섬유륜이 이제 찢어지거나 파열되어서 안쪽에 있는 물성분인 수액이 뒤로 튀어나와서 이렇게 뒤쪽에 있는 신경을 누르거나 신경을 눌러서 이제 요통 및 신경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요 섬유륜이 바깥쪽 섬유륜이 찢어지면서 안쪽에 있는 수액이 탈출되어서 요 동그란 신경 주머니를 누르게 되는 거죠. 저렇게 신경이 눌리니까 신경 증상의 하나 이제 다리 저림 네.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디스크 탈출증이 있다면 다리 저림이 가장 주 증상일 수 있겠네요. 네. 대표적인 질환으로 이제 디스크가 정중앙으로 튀어나오면 요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 환자에서 네. 처음에 요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더 튀어나오면서 이제 신경을 누르게 되면서 다리 통증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요통과 하지 통증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상 추간판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렇게 디스크가 안 튀어나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신경 주머니를 누르지도 않고 여기서 나가는 신경근도 누르지 않는 상태는 정상적인 상태이고요. 네. 이제 이렇게 아까 전에 말했듯이 섬유륜이 파열되어서 안쪽에 있는 수액이 도출되어서 신경 주머니를 누르거나 신경을 누르게 되면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MRI 보면 이제 이것이 추간판이고요. 추간판 뒤쪽에 있는 이 신경 주머니가 있고 신경 주머니 안에 있는 점점이 같은 것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신경 다발인데 두 개가 하나가 모여서 신경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신경이 보이는데 이렇게 누르지 않게 잘 나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흰 틈이 잘 보이잖아요. 네네. 이 길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디스크가 있을 경우에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이쪽은 하얀 부분이 보이잖아요. 이 길이라고 하는데 길이 보이는데 이쪽은 튀어나온 디스크가 다 막고 있기 때문에 신경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통증을 누르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추간판 탈출증은 그 정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살짝 그냥 디퓨즈하게 튀어나온 경우를 이제 팽윤이라 하고 돌출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섬유륜이 찢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안쪽에 있는 수액이 이제 튀어나와서 안쪽에서 누르고 있는 살짝 돌출되어 있는 경우
이제 이 섬유륜을 뚫고 나서 씌워져 가지고 안쪽에 있는 수액이 완전히 튀어나온 경우를 탈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더 심하게 떨어져 가지고 이 본체와 떨어진 경우, 그래서 동그란 덩이처럼 이제 떠도는 경우를 격리유리라고 정도에 네. 따라서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 평균에서 점점 심해지면 돌출이 되고 네, 돌출이 심해지면 아예 탈출이 되고 그 다음에 격리 이렇게 되는 과정을 네,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네요. 예, 예. 증상도 당연히 이런 탈출 정도에 따라서 증상도 차이가 이렇게 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MRI를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지 않고 뒤에 있는 신경 주머니도 동그랗게 있으면서 말씀드린 흰 틈이 보이죠. 이 길이 있는 경우는 정상적인 거고, 이제 심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게 이렇게 살짝 튀어나온 경우를 평균, 완전히 터지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경우를 돌출, 이 섬유륜이 완전히 찢어져 가지고 안에 있는 수액이 완전히 튀어나온 경, 뚫고 나온 경우를 탈출. 이 탈출된 것이 위아래로 이제 흘러내린 것을 이제 터져가지고 흘러내렸다 하는 것을 이제 유리 네. 이렇게 정도에 네. 따라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환자분들한테 이거를 이제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시겠지만 네, 잘 모르시겠는데요,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산부인과 전문의 제가 봐, 저는 좀 이해가 되겠지만 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 설명드리면 제가 이제 MRI가 고가이기 때문에 MRI를 찍으시면 제가 꼭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정상은 어떻게 생겼고 이제 환자분께서는 어디에 해당된다 설명드리면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게 것 같습니다. 이제 정상과 본인이 문제점인 것을 딱 비교를 해 보여줬을 때 좀 네.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 잠깐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요. 질문을 조금 받고 가겠습니다. 장비님께서 저는 수험생인데 일자목 때문에 고생 중이라 경추에는 어떤 동작을 하면 도움이 될까요? 의사 선생님들 목이 안 아픈가요? 당연히 저희도 아프죠.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등도 아픈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어떤 스트레칭 하는지 궁금합니다. 목은 신전, 경추 신전 동작만 하면 될까요? 유튜브마다 내용이 너무 달라서 궁금합니다. 아마 이제 목 디스크 때문에 경추에 대한 어떤 스트레칭 하면 좋은지에 대한 질문 주셨는데 교수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수험생들 공부 오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목이 아프셔가지고 엑스레이 찍어보면 일자목이 많습니다. 일자목이라는 것은 목은 허리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C자형을 잘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자세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그게 근육이 또 긴장을 해서 이제 일자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제가 봤을 때 이제 수험생 이렇게 젊으신 분들께서 목이 아프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잘못된 자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니터를 볼 때 머리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보지 마시고 모니터에다가 모니터 받침대를 세워 놓으면 이렇게 약간 15도 정도 위쪽으로 이렇게 보시는 쪽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목을 들고 이제 모니터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일자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네, 딱 이거겠네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가 노트북을 보고 있으니까 예. 교수님께서 노트북을 보는 자세는 안 좋은 자세. 안 좋은 거고 예. 저희가 제 카메라를 보는 자세는 좋은 자세. 예, 맞습니다. 이게 되게 편한 것 같네요. 엄청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네. 노트북이나 저기 컴퓨터를 보는 네, 시간이 네. 오래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집에서 TV 보실 때 소파에 앉아 계신 자세에서 이제 TV 받침대가 아래쪽에 있으면 위에서 밑으로 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경우보다는 이제 약간 높은 TV 받침대를 해서 약간 앉아서 위로, 약간 위쪽으로 보게 되면 네. 이런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목에 조금 목에 좋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잘 이해가 되네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생활 습관이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핸드폰을 볼 때 이렇게 우리 보는 자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좋지 네. 않고 가급적이면 그래도 이렇게 이제 덜 숙이는 자세로 네. 핸드폰을 이제 보면 네. 훨씬 도움이 되는 거죠.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좋겠네요. 근데 이건 현실적으로 조금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네. 너무 숙여서 보는 건 좋지 않습니다. 숙여서 보는 건 좋지 않다. 왜냐면 이제 목이 긴장이 되면 이게 목 근육통이 계속 편한 자세가 아닐 경우에는 네. 이제 근육이 계속 수축을 하고 있어가지고 긴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 목 통증이 오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부하시다가 한 30분에 한 번씩 꼭 신전 운동을 떠나서
목 돌리기 운동을 충분히 해주시고 해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시면 이제 이런 수험생들 분들 이제 공부하시거나 하실 때 일자목도 예방하고 근육을 릴렉스 시켜주셔가지고 네. 뭐 큰 통증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하나 생기는데 이게 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자세가 네. 목도 되게 중요하지만 허리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보통 이제 목이 아픈 분도 있고 허리가 아픈 분, 허리는 어떻게 앉는 게 좋은 자세인가요? 이제 허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등 받침대를 해서 네. 뭐 다 일반인들 분들께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등 받침대로 해서 뒤로 당겨서 삐딱하지 않게 올바른 자세로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허리도 이렇게 이제 커브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목처럼 C자, 예. 그 C자 커브를 할 수 있게. 그래서 보통 이제 받침 의자들이 다 이제 허리가 들어가게 생긴 이렇게 생긴 커브를 유지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래서 올바른 자세가 아닐 때 근육이 긴장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이 오게 되고.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심각했을 때는 목에 디스크가 있으면 손이 많이 저립니다. 그리고 이제 허리가 디스크가 있을 때는 다리가 많이 저리고. 하지만 잘못된 자세로 인해 가지고 목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픈 거는 근육 때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런 올바른 자세를 취해주면 대부분 많이 좋아지게 되겠습니다. 저희 비욘디 PD님께서도 본인도 들으면서 바로 앉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남기셨는데 저도 사실은 이 이제 추간파 탈출증에 대해서 방송을 하면서 좀 자세를 조금 이렇게 더 긴장감 있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둥이둥이 귀염둥이님께서 아마 이제 디스크 4번 척추 4번 5번의 팽윤성 디스크 진단. 팽윤은 이제 조금 아주 미미한 정도죠. 이거는 섬유눈이 찢어진 상태인가요? 근데 이건 아니겠네요. 예, 아까 MRI 보시면 팽윤까지는 이 바깥쪽에 있는 그 섬유륜이 찢어지지 않고 그냥 안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볼록하게 그 정도 상태고 돌출 같은 경우는 이제 섬유륜이 완전히 찢어진 건 아니고 안쪽 부분은 살짝 찢어졌지만 바깥쪽은 찢어지지 않아서 이제 이 안쪽에 있는 수액이 섬유를 완전히 뚫고 나오기 전 단계죠. 이제 완전히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탈출부터 탈출 이후부터 이제 섬유륜이 완전히 찢어진 상태인 거예요. 그럼 4번, 5번 팽윤성 디스크 진단은 아마 MRI 통해서 진단을 받았을 것 같고 이거는 섬유륜이 아직 잘 보존된 상태니까 초기 디스크니까 잘 관리하면 또 잘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우리가 이제 18세 이후부터는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되면서 MRI 찍으면 어느 정도 완전히 정상인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아마 누구나 팽윤이나 돌출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팽윤 정도 되면 이제 수영을 해도 괜찮을까요? 말씀하셨는데요. 수영 중에서 이제 자유형이 척추에 이제 가장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영을 하면서 이제 숨 쉬려고 목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에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허리 근력 강화에 좋기 때문에 척추, 목이랑 허리 둘 다 좋은 운동은 수영 자유형이 제일 좋다. 예, 자유형이 되겠습니다. 수영은 여러모로 참 모든 여러 가지 관절이나 이런 연골, 관절, 근육 이런데 전반적으로 척추, 허리, 목 다 좋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참고로 저는 수영을 어렸을 때 하고 안 했는데 이제 점점 수영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볼까요? 지우님께서 MRI를 찍었더니 3군데 디스크가 나와 있다고 들었습니다. 외출을 하고 왔는데 한 7시간 동안 밖에서 오래 앉아 있었던 그런지 지금 허리 가운데면 아마 그 이제 디스크가 가운데로 돌출된 그런 양상인가 보죠. 너무 아픕니다. 평소보다 10배는 아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심한 통증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이제 지호님 정도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스크가 중앙으로 튀어나왔을 경우는 요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왼쪽이나 이렇게 오른쪽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그쪽 다리가 아픈데 중앙으로 딱 돌출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호님께서 이제 3군데 디스크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중앙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디스크 때문에 허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은 이제 꼭 디스크가 없다고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기침을 심하게 하거나 오늘 저희 이제 20대 여자분께서 외래어에 오셨는데요. 이제 어저께 코를 심하게 푸셨대요. 그 이후로 아프시다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적으로 허리에 이렇게 압력이 갔을 때 굉장히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침 잘못해서 저 같은 젊은 사람이 응급실에 실려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번째 이렇게 근육 때문에 허리가 아픈 경우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좀 안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안정보다는 2, 3일 정도 조금 너무 무리하지 않으시고 안정을 취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안정을 취하시면서 이제 진통소염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리가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근육 때문에 오셨던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약 일주일 처방해드리고 네네. 일주일 뒤에도 아프시면 또 오세요 하면 10명 중에 9분은 안 오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쉬면서 안정을 취하시고 진통제와 함께 복용하시면 네. 대부분 좋아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은 지훈님한테는 이제 진통소염제를 복용하시라고 권을 하실 거고 예. 모르겠어요. 저희도 이제 산부인과적으로 아픈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다양한 진통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정형외과에서 쓰는 진통제랑 저희가 쓰는 진통제가 똑같지는 않을 텐데 뭐 저는 보통 그렇게 권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생리통이 심한 여성분들한테는 한 3가지 정도의 다른 기전의 진통제를 처방하고 나서 이제 칵테일 요법이라고 해서 본인이 잘 듣는 약을 선택해 보라. 왜냐면 이게 꼭 저희가 마약성 진통제 쓴다고 해서 그분이 잘 듣진 않고 어떤 분들은 되게 타이레놀 같은 것도 잘 듣는 분도 있거든요. 정말 환자분들마다 케이스마다 다른데 정형외과적으로 허리 아플 때는 어떨까요? 어떤 약들이 더 잘 듣는 게 따로 있나요? 아니면 이제 뭐 다 비슷한데 정형외과 쓰는 약들이 이제 엔사이드라고 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쓰고 있는데 네. 이제 통증을 느끼는 기전이 이제 예를 들어서 디스크가 있을 때 그것이 이제 신경을 눌러서 아픈 경우 첫 번째 압력이 가해서 아픈 경우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압력을 가해짐으로써 거기에서 이제 염증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아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대개는 이제 말씀드린 엔사이드 비스테로이드성 네네. 소염 진통제를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질문이 또 있긴 한데 또 네. 진행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 돌출된 정도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느 부위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이 중간에 있으면 중심성, 약간 옆에 있으면 후외측부, 그리고 이 신경이 나가는 신경공 내에 있으면 초광공 내, 완전히 바깥쪽에 있으면 그 외측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누냐면 저희가 이제 디스크 제거술을 할 때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중심성과 후외측부 쪽에 위치하면 디스크 제거술을 단순 디스크 제거술로도 쉽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깥쪽으로 갈수록 특히 극 외측까지 가면 이제 이 뒤쪽에 있는 이 관절 같은 것이 이제 후관절인데 이것을 파괴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디스크 이 관절을 날리게 되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네네. 수술 방법에 있어가지고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료진들은 이렇게 위치가 어느 쪽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위치에 따라서 증상도 다르고 네, 거기에 따른 치료의 방법도 접근이 다를 수 있다. 맞습니다. 근데 일단은 바깥쪽으로 갈수록 좀 치료가 더 맞습니다. 보이네요. 예, 네. 예. 그래서 이 관절을 후관절을 가급적이면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바깥쪽으로 갈수록 이 관절을 많이 날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나중에 이제 수술 도움이 더 커지고, 커지고 예. 네. 더 이 관절을 많이 날리면 네.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나사를 박아야 될 수도 있고 네. 후유증도 생길 수도 있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조건 디스크 수술을 해달라 하는데 작게 해달라 하는 게 저희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정확한 치료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고 이제 결정하는 거죠. 환자분들이 보통 디스크가 있다고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 번호만 주로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 L4번, 5번 네. 이렇게 몇 번에 허리 디스크 몇 번, 4번, 5번에 있습니다. 네. 또 중요하지만 네. 뭐 4번의 가운데 중심성에 있느냐, 네. 외측에 있냐 이걸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필요한 건데 환자분들께서 이 정도까지 뭐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한번 궁금하면 물어볼 수는 있겠네요. 예. 그러면 이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디스크가 이런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네. 어떻게 치료해야 된다 알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환자분들이 만약에 자기가 어디 있는지 위치에 있는 디스크인지 알면 나중에 이제 수술 방법을 선택할 때 이 의사분이 왜 이렇게 이 수술을 하자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해를 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늘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가 확 되는데 이해가 쉽게 정말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게 됐을 때 통증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이런 기계적 압박 이제 디스크가 신경을 직접적으로 눌러서 이제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디스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혈성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자가 면역 반응이 자꾸 일어나서 염증이나 염증 매개 물질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화학적 자극에 의해서 통증이 유발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환자분들께서 저희가 약 드릴 때 진통소염제냐 치료제냐 네. 물어보시고 네네. 진통소염제면 자기는 안 먹겠다. 네. 치료제가 아니면 네. 근데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진통소염제가 치료제입니다. 네. 예, 그래서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이런 염증 반응을 네. 억제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디스크에서 통증이 이제 심하기 때문에 통증만 잘 견디면 또 시간이 지나면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또 통증이 없어지면 수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무조건 뭐 진통소염제는 나는 안 먹겠다 이런 네. 거는 그것보다는 네. 증상에 맞게 네. 이제 효과적으로 복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궁금한 질문이 드는데 네. 뭐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수술을 하는 의사지 않습니까? 특히 또 교수님께서는 수술을 아주 크게 하는 이제 석사의 교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걸 배웠던 후학이시고 저도 이제 난소암 수술 크게 하는 사람으로서 가급적 수술은 안 하는 게 좋은 건가요? 디스크? 수술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죠. 네. 척추 수술은 가급적이 안 하는 게 좋은데 이제 우리가 외래에서 환자분들 보면 무조건 수술을 안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수술 안 해도 되는데 외래 오셔가지고 자기는 수술 결정하고 오셨다는 분도 계시고 네. 이제 본인들이 다 결정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인터넷도 많고 유튜브도 많고 하기 때문에 네. 본인이 이제 수술 방법까지 정해놓고 오시는 어디서부터 거죠. 네. 정해놓고 자가 진단하시고 네. 저는 이렇게 치료해 달라고 하신 분들이 꽤 많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오늘 주제가 추가반 탈출증이기 때문에 추가반 탈출증에 한해서 말씀드리면 추가반 탈출증은 가급적이면 자기가 처음에 통증 조절 잘 하시고 그다음 자기 관리 잘 하시면 대부분 수술적 치료 없이 많은 경우 좋아지게 되겠습니다. 뒤에 치료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꼭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비가 왔을 경우에는 그리고 마비가 왔거나 대소변 장애가 왔거나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전혀 안 될 때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질문 하나 더 받고 가실까요, 교수님? 백리님께서 방사통 다리 발저림 때문에 좌측, 요측 4번, 5번 후궁 절제술을 1년 전에 했는데 지금은 허리 통증, 엉치 통증이 눈물 정도로 아픕니다. 궁금한 점은 신경병증은 없고 단순 퇴행성 통증은 수술 적응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너무 아파서 유압수를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또 수술 이후에 자고 일어나거나 수면 중에 좌측 새끼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이 저려옵니다. 이 목 디스크까지 온 건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는데 교수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4, 5번 허리 디스크 때문에 이제 후궁 절제술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아마 후궁 절제술을 한 경우는 뒤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뼈를 제거한 건데 뒤쪽 부분을 일단
디스크 수술까지 했다고는 이제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결국은 뭐냐, 신경병증은 없고 그러니까 신경 증상은 없고 단순히 퇴행성 통증은 수술 적응증이 아닌지 궁금하다. 그래서 우리가 허리 디스크가 있지만 허리 통증 때문에 수술은 하지 않습니다. 네. 대부분 허리 디스크 때문에 다리가 아프거나 엉치가 아파서 걷지를 못할 때 그럴 경우에 이제 수술하기 때문에 단순한 퇴행성으로 인한 요통은 대부분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적응증이 아닌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처럼 백리애니처럼 한번 이제 수술을 했는데 재발을 했는지 아니면 처음 수술에 완전히 제거가 안 된 건지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재수술을 할 경우에는 대부분 유압술을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두 번째 수술을 할 때에는 첫 번째 수술을 하게 되면 유착이 심하기 때문에 이제 유착이 심해서 이제 신경이라든지 디스크라든지 이렇게 이게 좀 막 엉켜 붙어 있어가지고 처음 디스크 수술할 때처럼 조금만 쪄가지고는 이제 정확하게 그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수술을 할 때는 저희도 이제 대부분 이제 많이 아까 말한 후관절을 많이 날려서 많은 부분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유압술을 해야 될 확률이 이제 70~80% 이상 높아지고요. 네. 하여튼 두 번째 수술할 처음에 했을 때보다 두 번째 재수술은 70~80% 정도 조금 증상 이제 호전 정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수술할 때가 제대로 정확한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백리님께서 좌측 디스크 돌출로 수술을 하셨다고 예. 글을 주셨네 다시. 네. 그래서 좌측 디스크 돌출로 디스크 제거술을 했는데 이제 재발한 건지 아니면 그 부분이 완전히 제거가 안 된 건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통증이 너무 심하면 다시 이제 MRI 찍어서 검사를 해서 그 원인을 찾아서 네. 만약에 이제 지금 눈물이 날 정도도 아프다 그러면 아마 이제 수술 치료를 고려해봐야 될 수도 예, 있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첫 번째보단 두 번째가 유착이 생겨서 네. 또 어렵고 하기 때문에 더 잘하기 위해서는 수술 절개도 넓게 해야 되고 네. 유압수도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예, 생각하면 많은 경우에서 해야 되고 네. 이제 의사도 가급적이면 이제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열심히 했는데 첫 번째 수술 때문에 유착이 심해서 똑같이 잘 하더라도 이제 만족도가 환자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조금씩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장비님하고 이제 조승현님께서 또 목에 대한 얘기를 좀 주셨는데 장비님께서는 이제 수험생이다 보니까 목을 많이 숙이는데 아까 이제 스트레칭은 얘기를 좀 했죠. 일단 자세 부분을 했고 네. 스트레칭은 목을 어떻게 이렇게 진짜 이렇게 앞뒤로 대준 게 좋나요? 스트레칭은 이제 제가 스트레칭을 하자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한 자세로 책을 보거나 이제 목을 숙인 자세로 책을 이제 보게 될 경우에는 컴퓨터를 많이 했을 경우에는 목 근육이 이제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목 회전 운동과 좌우 골고루 해줘서 목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거, 릴렉스 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뭐 친구분들 있으면 같이 서로 마사지도 좀 주물러주고 해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거면 다 어느 거든지 관계없이 크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덤으로 제 생각에는 이제 여성분들이 두통이 네. 편두통이 조금 빈도가 높으세요. 네. 그런 분들을 보면 이제 저의 이제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에는 이 목 주위에 근육들이 되게 많이 경직이 돼 있고 네. 단단하게 있어서 그 근육을 풀어만 줘도 실제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운동을 많이 하고 자세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근육들이 많이 경직이 되어 있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마사지를 받거나 하면 통증도 심한데 풀고 나면 두통 같은 것들도 많이 호전이 되고 하기 때문에 주변 근육을 잘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승현님께서는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는 일자목이나 거북목이 없나요? 많겠죠. 네. 저희가 이제 아이러니인데 저 가르친 스승님 중에 또 한 분도 목 디스크 때문에 엄청 고생하셨고 저희가 이제 수술할 때 숙이는 자세로 그다음에 뭐 현미경도 쓰고 그다음에 헤드라이트도 쓰고 해서 엄청난 머리에
무겁겠네요. 무거운 자세로 또 이렇게 숙여가지고 척추 수술이 또 뭐 다른 수술과 다르게 서너 시간씩 하거나 더 이상 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이제 목에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또 이제 목이 안 좋거나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네. 뭐 대부분 또 수술 안 하시고 약으로 그렇죠. 잘 버티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비인후과나 네. 치과 이런 선생님들은 정말 이게 그 작은 부위를 네. 집중해서 집중해서 오래 보다 보니까 이 목에 대한 통증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 주위에 실제로 많이 있으시고, 그래서 제가 아는 선생님께서는 일주일에 꼭 한 번씩 마사지를 가서 풀지 않으면 목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치과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당연히 자세가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수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저도 이제 암 수술하면 장시간 수술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쉬운 경우면 좀 편하게 수술할 수 있지만 좀 환자분이 어렵거나 힘든 겨 있으면 저희도 긴장을 하잖아요. 네. 긴장은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수술할 때 모 교수님이 저 오셔가지고 제 목을 이렇게 탁 잡으셨어요. 힘 빼라고. 그래서 정말 힘을 빼고 한 수술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 그런 한번 생각이 또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진도를 잠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디스크는 추간판 탈출증 말하는 거죠. 척추관 협착증은 나이 드신 분들 많이 발생하고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움직임이 많은 4번, 5번 요추, 네. 두 번째로는 5번 제1천추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흡연을 하시거나 뭐 진동, 미세한 진동, 그리고 무거운 숙여서 무거운 것 드는 거, 이런 경우에 있어서 발생 위험 요소가 높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혹시 이게 디스크가 젊은 환자들이 많이 호발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 디스크는 추간판 말하는 거는 안쪽에 수액이 물성분이 70%입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 수액이 튀어나오는 게 추간판 탈출증인데 그 물성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잘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디스크가 호발하게 되고, 나이가 들면 이제 물성분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 수액에 이제 디스크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줄어드는 거죠. 오히려. 예, 그래서 그 대신에 네. 협착증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협착증. 예, 그래서 네. 그런 이유로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되면서 수액의 물성분이 감소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에서 많이 발생하고 네. 나이가 들수록 줄어든다. 그럼 디스크는 조금 젊은 사람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같은 퇴행성 변화는 조금 고령에서 50대 이후 고령.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임상 증상을 보면 대부분 요통이 주정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많은 추간판 탈출증 환자에서 이제 갑자기 허리에서 뚝 하는 느낌이 걸렸다. 네. 딱 걸리는 느낌이 났다. 그러면서 통증이 발생했다고 이제 많이 호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하지방사통, 다리에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감각이 이상해지거나 또 발 힘이 떨어진다, 근력 약화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은 이제 허리 신경이 허리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전추 1번 이렇게 있듯이 신경근도 어디가 눌리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다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추 1, 2번 부위가 눌리면 우리 사타구니 쪽이 아프게 되겠습니다. 사타구니. 그리고 이제 3번 신경이 눌리면 무릎 앞쪽 그 쿼드리셉스 근육가 이제 아프게 되고, 이제 4번 요추는 종아리 내측, 5번 요추는 종아리 바깥쪽. 그다음에 이제 제1천추는 엉치랑 이 발바닥 쪽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허리가 아픈데 허리 아픈 게 메인이 아니라 이 하지에 다양하게 증상이 나타난다. 다리가 아프다. 이게 이제 이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께서 뭐 이제 무릎 앞이 오시거나 서해부가 아플 때 디스크 때문에 이럴 수도 있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지 방사통과 감각 이상은 이제 특징이 표현을 다양하게 하시는데요. 이렇게 날카롭고 타는 듯한 통증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복압이 올라가는 경우, 이렇게 말씀했듯이 기침이나 뭐 대변 보려고 힘을 많이 줄 때, 무거운 들 때, 이럴 때는 통증이 악화되고, 이제 무릎과 고관절을 조금 이렇게 굽히면
신경근이 이완하기 때문에 통증이 감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대표적인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 드린 내용은 이렇게 이제 엉치가 아프거나 이제 고관절 진료 보러 가신 거죠. 내가 엉덩이가 아프니까 네. 이제 정형외과 내가 엉치에 고관절이 문제가 있구나 네. 갔는데 이상이 없고 네. 아니 무릎 앞이 쪽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네. 무릎이 아니라 척추 때문에 무릎이 아플 무릎이 수도 아플 있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다리 장단지나 발바닥이 아픈 경우가 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어느 부위에 눌림에 따라서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네, 있다. 그렇습니다. 네. 생각보다 추간판 탈출증, 그러니까 디스크는 다양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네요. 예. 그래서 허리가 문제가 있는데 왜 다리가 아프냐? 그런 분들이 이제 외래 오셔가지고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리가 아픈데 제가 이제 MRI 직접 하면 환자분들은 다리 MRI 찍는 거냐? 그렇겠네요. 허리 MRI 찍는 거 왜 허리를 네. 찍느냐? 난 다리가 아픈데 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네. 그런 분이 많이 계시는데 이제 허리 척추관 합착증도 마찬가지고 추가반 탈출증도 마찬가지고 허리에서 문제가 생겨서 허리에 요추신경에 눌리면 다리가 아프다. 네. 아까 전에 아까 제가 다른 저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백리애님께서 아까 목도 아프다고 하셨는데요. 손이 저린 목에 문제가 있으면 목 디스크가 있으면 이제 목이 아픈 것뿐가 메인이 아니라 손이 저린 게 저릴 수 문제입니다. 있네.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 한두 개만 더 받고 네. 마무리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어려운데 어쨌든 후님께서 20대 네. 초반 남자입니다. 혈관성 두통이 있고 가끔씩 목이 뻣뻣해져서 목을 자주 돌리기 때문에 뿌드득 소리가 자주 납니다. 이때 가끔씩 손끝까지 찌릿거리는 증상이 있고 팔저림이 있는데 치료할 정도인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네. 일단 우리가 손이 저리면 이제 목 때문에 목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목에서 목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이제 저린 경우는 이 어깨에서부터 해가지고 발꿈치를 타서 손까지 연결해서 전기가 오듯이 쭉 저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팔꿈치 밑으로 저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팔꿈치에서 신경이 눌릴 수가 있거든요. 팔꿈치 터널 증후군 해가지고 여기 신경이 네. 눌리면 네. 팔꿈치 여기는 괜찮고 눌린 신경 아래쪽 부위가 네. 이제 저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손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 손에서 문제가 있으면 위에는 괜찮은데 손 마디만 저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손이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목이 아니고 목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팔꿈치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손목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이제 정형외과 내에서도 이제 저희도 이제 어깨 아프면 어깨 보는 교수님께도 의뢰도 하고 어깨 보는 교수님이 이건 목 문제다 하고 다시 저희한테 의뢰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어떻게 저리느냐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하나 더 볼게요. 희망님께서 이미 턱 디스크가 탈출한 사람은 붙을 때까지 운동하면 안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일단 처음에 이제 통증이 너무 심할 때는 운동을 어떻게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내가 이 운동을 했을 때 통증이 있으면 그 아플 당시에는 그 운동을 안 하는 게 좋고 쉬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추가반 탈출증은 오래 쉰다고 이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초반에 통증만 좋아지면 자기가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통증이 없으면 이제 가급적 운동하는 것이 큰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추가반 탈출증에서 허리를 굽히면서 숙이는 동작은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윗몸 일으키기 같은 동작 그런 동작은 운동은 가급적 이제 삼가하시고 다른 운동 하시는 게 낫겠죠.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딸딸님께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경추 5번, 6번, 7번 인공 디스크 수술을 하였는데 교통사고와 같은 강한 충격을 다시 받으면 인공 디스크가 터지거나 탈출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이제 교통사고가 어느 정도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운전하고 하고 있는데 뒤에서 경미하게 뒤 범퍼를 받았다 그 정도 충격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경우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저런 인공 디스크가 거의
다시 터지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냐 뭐 차량이 완전히 전복되거나 해서 뭐 진짜 이거는 뼈가 부러지고 척추 골절 그 수술 인공 디스크를 넣은 척추뼈 골절이 생기거나 이 정도 충격이 아니고서는 네네. 인공 디스크 이제 수술 넣은 인공 디스크가 다시 잘못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해서는 저런 일이 발생하지 걱정- 않는다. 예, 이렇게 걱정 안 생각-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또 진행도 하고 질문도 한다고 모든 질문 다 못 해드리는데 이제 커뮤니티에 남겨놓으시면 저희가 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산부인과 전공하는 저도 옆에서 많이 배우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같은 의사지만 다른 전문가 얘기하는 거를 또 귀담아 듣고 제가 보는 환자분한테 좀 좋은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저는 또 이런 자리가 또 좋은 고맙고 소중한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추가반 탈출증이라고 두 번째 방송하는데 제가 이제 오늘은 끝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저희가 진도를 나가느냐 아니면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거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느냐 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이렇게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것보다는 또 이렇게 또 궁금하신 거 질문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게 이제 하고 있으니까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옆에서 이제 진행을 보면서 느낀 점은 이제 저는 형님은 오래도 봤지만 가족으로서 방송을 하면 할수록 또 말 솜씨도 편하게 느는 거를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다음 강의는 또 멋지게 또 더 유창하게 해주실 걸 기대하면서 오늘 이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